맨 땅에서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한국은 산업화의 여파로 면적이 제한된 특정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건축물 수요가 급증하였고 주거 건축물의 형태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주로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수명이 다하고 재건축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와 시멘트 같은 건축 폐기물은 고스란히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져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 미해양대기관기구 NOA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51% 증가한 419.2 ppm에 이르렀다. 특히 건축 및 건설 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및 공정 관련 CO2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하며 2021년에는 건축 부문 운영 에너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0기가톤 이산화탄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건축업계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에 따라 건축 부문은 2050년까지 건물 탄소 배출량을 8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물을 무너뜨리고 재건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거나 새롭게 짓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축 건물 모두 그린 리모델링 대상으로 포함하며 2020년부터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목표 달성률에 도달하기에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니 그린 리모델링을 장려하면서도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정책 또한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노후 건물에서는 재건축이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 방식과 그린 리모델링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해 탐구해보자. 아주대학교에서 진행한 서울 둔촌동 H아파트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대안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이 약 20% 적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사례로 리모델링 거래 전과정 탄소 배출량 사례평가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존 건축물 대비 재건축을 통해서도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긴 하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더 높은 절감률을 얻어낼 수 있다. 즉, 재건축도 이산화탄소 저감 방법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그린 리모델링의 적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50년까지 건물 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건물 수명은 대략 30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에너지 성능이 저하되는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물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물 부분 주요 온실가스의 감축 수단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건물에는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건설될 건축물에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목재는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 자재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축 자재로서의 목재는 생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물로 사용될 경우에도 탄소를 포집하여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열 전도율이 낮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자재이다. 화학적 처리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환경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무가 성숙할수록 더 많은 탄소가 나무 조직에 저장된다. 탄소 흡수량은 생물학적 사이클을 따라 2에서 30년 된 나무에서 가장 높으며 이후에도 효율성은 하락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걸까? 1톤의 목재는 대략 1.8톤의 CO2를 저장하며 목재 건축물은 평균적으로 1세제곱미터당 약 0.9톤의 CO2를 저장할 수 있다. 콘크리트 및 강철과 비교했을 때는 CO2 배출량을 약 50에서 80% 줄일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는 습기에 약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낮고 화재에 취약하다. 또한 구조적으로 매우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고층 건축물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목재만 이용해서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 자재들이 개발되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는 건설 분야에서 필수적인 재료지만 동시에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친환경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보다 90%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환경 스타트업 에오룸 카본 테크놀로지스와 캐나다의 카본퓨어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실제 건설에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롯데건설이 하노이 지역 프로젝트에 친환경 콘크리트를 적용하여 4,920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시키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소나무 69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으로 계산된다. 두 번째로,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재이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10% 높이면 유럽 전체 CO2 배출량을 1%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플라스틱 로드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듈식 도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는 아스팔트 도로에 비해 CO2 배출량을 70% 줄일 수 있다. 웍스에서는 섬유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건축자재를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친환경 건축자재 이외에도 천연 목재보다 강력한 내구성을 지녀 널리 사용되는 합성 목재부터 기존 콘크리트보다 5배 강한 폐로, 석회화하며 지속적으로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햄프 콘크리트가 있다. 또한 해조류 기반 자재와 첨단 저탄소 소재, 생산 과정도 친환경적이며 100% 재활용 가능한 버섯 기반 분류 자재까지 강력한 친환경 자재들이 개발되며 건축 산업에 새바람을 부어넣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건축 자재들을 이용하여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친환경 건물을 짓기 위한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다. 목재 건축 기술은 CLP 기술, 화재 안전 기술, 구조적 안정감을 보강하는 하이브리드 건축 등이 있으며, 목재는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편견을 깨는 우드 스크레이퍼가 나오고 있다. 우드 스크레이퍼란 목재와 고층 건물을 결합한 신조어로 목조 고층 건물을 의미한다. 세계 최고 목조 건축물은 2022년에 건설된 2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인 어센트가 있다. 2026년에는 높이 100m를 넘는 목조 건축물이 등장할 전망이다. 고층 목조 건축물은 대부분 목재 부재의 공장 생산과 현장 조립 과정을 통하여 지어졌으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재 생산, 시공 해체, 폐기에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의 전 과정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과 비교하면 약 40%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천연자원의 40%를 소비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건설 부문. 넷제로를 위해서 건설 부문의 실질적인 환경 영향을 필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 것이다. 넷제로를 위해 유럽은 2030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을 탄소 중립 친환경 건물로만 짓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여러 국가가 리모델링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 건물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신축 건축물이 전체의 16.7%밖에 안 돼서 신축만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그린 리모델링이 더욱 중요하다.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주택 소유주나 공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유럽의 OSS 모델을 참조하여 주택 소유주와 공공이 쉽게 리모델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은 2050년 이전까지 연평균 63조 원에서 최대 103조 원 규모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 문제는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리모델링 혜택이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너지 절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건물 사용자가 가지게 되어 건물 소유자에게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그린 리모델링 확장의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도 중요한 부분이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부분에서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은 약 4,223억 달러였으며 2032년에는 1조 1,99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친환경 자재 사용이 부족하고 실적도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GSEED 같은 국내 인증 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GSEED는 친환경 건축물의 객관적 지표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인데, 해외에서는 LED, BREEAM, 어스체크 등의 제도 등이 있다. 인증 포인트를 받은 친환경 건물들은 최대 28%까지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이른바 친환경 건물이 높은 임대료를 받는 그린 프리미엄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린 프리미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그린 프리미엄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건물주들이 친환경 건물로 전환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 확대, 강제 조약 도입, 친환경 자재 사용 및 건축물 인증 제도 강화를 통해 건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 우리는 생산 및 건축 과정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건축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각각 재건축과 그린 리모델링을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기존 건축 자재들 대신 녹색 지구를 주도할 친환경 건축 자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비록 아직 시장 구축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며 각 기술 전환과 자재 사용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여 대중화가 이른 점이 있으나 건축 방식의 전환과 친환경 건축 자재 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축 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각국의 넷제로 목표에 부합하는 날까지 정책적 지원과 꾸준한 기술 개발 및 투자가 필수적이며 소비자와 산업계, 국가의 협력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친환경 자재는 녹색 건축의 미래를 여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 저감과 함께 건축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